네, 오늘 모처럼 공기도 깨끗하고 날씨도 맑아서 전국에서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다소 춥기는 하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런지 올해 첫날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과 이슈를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날씨가 맑아서인지 첫 해가 잘 보이더라고요. 이 전국에서 이 무술년 첫 해를 모두 잘 볼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이 굉장히 맑았고요. 네. 공기도 어제와 비교해서 또 지난 주말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맑고 고농도 먼지도 없는 사이에서 전국에서 해맞이를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서 첫 해가 감상이 가능했는데 독도가 7시 26분에 새해 첫 해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서울이 7시 47분 그리고 강릉도 7시 40분에 이 무술년 첫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황사도 좀 있었고 지난 주말에는 이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또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오늘 새해 첫날이긴 합니다만 날씨도 굉장히 맑고 그리고 공기도 없으면서 좀 기분 좋게 이 첫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해는 사회, 경제, 정치, 재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올해는 그 각 분야에 걸친 모든 사람들이 좀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늘은 맑아서 좋은데 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는 꽤 많이 추운 것 같더라고요. 이 풀렸던 강추위 다시 찾아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사실 들어온다는 것은 공기가 좀 온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그 미세먼지가 거쳤다라는 것은 다시 이제 북쪽에서 비교적 깨끗한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으면서 찬바람이 좀 불고 그래서 체감 추위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이 철원이 영하 13.1도, 서울도 영하 5.1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한 2,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평년 기온으로 본다면은 과거 이맘때가 영하 5도 정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말씀해드린 대로 찬바람이 좀 불면서 체감 추위가 심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해돋이보러 이제 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동해안 쪽으로 많이 좀 나들이를 가셨을 것 같은데요. 대관령의 실제 온도가 영하 9.5도인데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고 있고요. 네. 강릉도 이 실제 온도가 영하 1.8도입니다만 체감 온도는 영하 6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보다 체감하는 추위가 한 4에서 5도 정도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간과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좀 방 안에 보온 용품을 좀 반드시 꼭 챙기셔가지고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추위는 주 중반 정도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기온이 서울이 영하 4도가 예상이 되고 모레가 영하 7도가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정도까지는 좀 추위가 있다가 금요일부터 살짝 이제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예년 이맘때와 밑도는 예년 이맘때보다는 조금 밑도는 그래서 한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겨울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이 하늘이 뿌연 만큼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늘은 하늘이 좀 맑은 건 보니까 이 공기 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모두 다 해제가 됐고 초미세먼지 조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황사가 좀 들어오면서 남부지방에서 초미세먼지는 아니고요. 이것보다 입자가 조금 큰 이 미세먼지, 모래먼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것도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쁜 단계까지 올랐습니다만 현재는 모두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조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처음으로 시행되기도 했었고 네.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21시간 만에 해제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추위가 누그러지다 보니까 찬바람이 좀 잦아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정체가 없고 이러다 보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들이 좀 쌓여 있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추위가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이 서쪽에서 온화한 바람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쌓여 있던 오염 물질들도 역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면서 굉장히 한반도에 심한 미세먼지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내내 좀
좀 겨울 추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미세먼지 걱정은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보통 먼지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중국발 스모그가 넘어왔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비율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또 매년 미세먼지가 반복해서 말썽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것은 사실은 위성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한반도까지 또는 이제 일본 쪽까지 미세먼지의 띠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중국 쪽에서 오염 물질들 우리가 이제 스모그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 것들이 육안으로 확인은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넘어오게 되느냐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이 근거를 좀 남겨야 중국 쪽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실제적인 수치를 정확히 이제 근거를 남기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네. 대략 이제 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이 중국 쪽에서 넘어온 이 미세먼지의 기여도를 좀 살펴봤더니 네. 12월 달부터 해서 이듬해 3월까지 그러니까 초겨울에서 초봄까지 한 4, 5개월가량은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비율이 대략 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 기여도가 한 40%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밖에 이제 뭐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계절은 아니고 그밖에 이제 늦봄이라든지 가을철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해서 국내 비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중국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외교적 노력이라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정확히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네. 중국 쪽에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절반 정도 40에서 50%는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공공기관에 한해서 차량 이부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인데 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이부제라든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입증을 통해서 근거를 잘 남기는 것,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거를 남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이 해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난해 이런 극과 극의 날씨가 나타났는지가 또 궁금하고 생각해 보면 폭염이나 폭우가 좀 잦았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가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다사다난했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이제 재난도 있었고요. 또 이제 날씨 변화도 굉장히 극심했고 이에 따라서 재난 피해가 좀 크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재난 피해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고 날씨 변화도 그만큼 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뭐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온도가 무조건 다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폭염이 있는 그 달 또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더 심한 폭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파가 있는 달이나 시기에는 더 심한 한파가 있는 것이고 비가 내리는 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이 폭우가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경주에서 낮 기온이 39.7도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대구에서도 38.4도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침 기온 또는 이제 낮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한여름철과 비교해서는 거의 50도에 가까운 이런 날씨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온 변화가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파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대관령에서 영하 21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폭우는 하루에만 이 비가 이제 300mm가 넘게 내리게 됐는데 경남 거제에서 우리가 장마철에 비가 한 달 동안에 300mm가 내리게 되는데 경남 거제에서 이 장마철 총 기간에 내리는 이 비의 양이 하루 동안에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 홍수 피해가 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울릉도에서는 이 1월 달 30일에 또 71cm에 달하는 굉장히 큰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굉장히 큰 이 날씨 변화가 심했고 폭우와 폭설, 한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올 한 해도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에 따른 이런 피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세한 날씨 전망과 이슈를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